자,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유병수의 강펀치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금요일 극이들의 수다 고정 코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자, 백광현 백총을 모시고 최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죠. 아하.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재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본인이 무죄다. 자, 자꾸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항소심까지 유죄가 판결이 났고요.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부지사는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무슨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또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을 불러서 자꾸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관련해서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온 백총과 함께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황당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재판을 직접 보고 온 우리 백총을 모시고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총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광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최강태강이님께서 백총 응원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어제 개딸들 피해 줄지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시라고 하시면서 또 스포츠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제시어는 연어회입니다. 연어회. 쟤들이 먹었다고 주장하고 쟤들이 그것으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회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연어회를 사주고 너 이재명을 엮어줘라고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네. 근데 정신나간 놈들이죠. 김성태 회장이 그랬어요. 김성태 회장이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연어회 사준다고 내가 말을 바꿔요? 탕수육 사준다고 내가 말을 바꾸겠어?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이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했던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석 검사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났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살짝 물어봤는데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친놈도 웃기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별 희한한 소리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참나 어이가 없다고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쟤들은 이제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사건을 덮어야 하거든요. 당연히 아킬레스건이 될 건데, 왜냐하면 관계자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화영 부지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바로 밑에 부지사가 이미 평화부지사 줄넘기를 하시네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줄넘기를 하시는데 걔가 이제 그 사람이 유죄를 받으면 그 사람 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안 남거든요. 당시 도지사. 그렇죠.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대법 확정 난 사건도 있고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기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검사들을 악마화시켜서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없애버려야 한다 해서 사건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려보도록 하죠. 달려볼 생각인데요. 지난 9일입니다. 지난 9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말도 안 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9월 5일, 9일이 아니고 9월 5일 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했는데 요즘에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이전에도 22대 국회 들어서 법사위에서 뭐만 있으면 무슨 청문회를 해요. 장이 섰어요. 네, 무슨 난 이런 청문회 처음 봤어. 청문회 하면 보통 사람 불러 세워가지고 정말 정말 파헤치고 이런 게 청문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연장 같은 느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있어. 슈퍼스타 K 같은 느낌이죠. 근데 사실 진실을 밝히고 진실에 대해서 무슨 청취를 하고 묻고 듣고 이런 거였으면 모르겠는데, 거짓 증인, 가짜 증인, 배우죠, 배우. 범죄자 불러가지고 무슨 거짓 경연쇼를 하고 있는.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무슨 회유가 있었느니 가족을 우리 위협을 했느니 뭐 이재명을 엮어달라라고. 이재명이라고도 안 했어요. 이 제자 명자. 뭐 이런. 처음 봤어요. 전 청문회에서 그따위로 말하는 거. 그래서 누구지? 1번은 누구지였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래가지고 궁금했는데 알아봤더니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과가 아주 드글드글한. 맞아. 뭐 전과가 있다고 다 진실을 이야기 안 합니까?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과 자체가 사기. 이 구라가 이제 전문 용어로 구라가 일상화된 기본 탑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네. 것이고 과거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재판 진행 중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지난 5일이에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자기가 전 KH그룹 부회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경식 씨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 의원이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로 엮기 위해서 만나가지고 회유했다. 자기를 회유했다라고 막 본인이 막 주장을 막 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맞죠 막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막 그랬어요. 서영교 이제 조경식 회장님은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어떤지 왜 물어봐? 소개팅해?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KH그룹에서 바로 냈어요. 그 사람은 KH그룹에서 돈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회사와 연관이 없습니다. 명함을 파달라고 해서 한번 파준 적은 있는데 사기 행위를 벌여가지고 바로 잘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KH그룹에서 그 사람은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 사기 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 뭐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정치권 가다 보면 그 한 특별보좌관에서 특보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이 한 300명 됩니다. 의원실마다. 그런 것 중에 이제 명함 하나 파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명함으로 사기를 쳤다. 이런 혐의로 이제 고소고발 당하고 뭐 약간 일상화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을 직접 만났죠? 이제 만났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성태 회장이 이제 먼저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네. 원래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맞는데 네. 그냥 이제 감옥을 하도 들락날락 하니까 감옥 들어갔을 때 자기가 영치금 주고 나오면 돈 없어 백수니까 용돈 주고 그리고 심부름 시키고 이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김성태 회장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 사람 기자분들 그 기사 그렇게 쓰지 말고 이 사람 살아온 좀 그걸 봐요. 뭐 제비 새끼도 아니고 맨날 여자 등쳐먹고 이게 김성태 회장의 말입니다.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고 뭐 안 갚는다고 뭐라고 하면 좀 때리고 이랬나 봐요. 때렸어요, 여자를. 생긴 거 싸움도 되게 못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또 여자한테는 센가 봐요. 여자를 때렸어. 모르겠어요. 지금 수사 중이라 제가 공소장이랑 지금 판결문 받아가지고 바로 공개할 건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뭐 누구 돈 36억을 줬니 40억을 줬니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나는 지금 4천만 원도 없다. 김성태 회장 말이 40억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세금이 얼마만 맞았다고 다 1,000억 넘게 1,000원 넘게 맞는데 자기는 1,100 가만도 없다. 1,100억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1,100억 맞았는데 자기는 지금 1,100만 원도 없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사기꾼인데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왜 국회 불러다가 떠들게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뭐 한다고 거기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냐 한심하다라는 취지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기사가 또 많이 안 났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기 전에 자, 이 사람이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을 무슨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당의 법사위원들 중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마치 무슨 대단한 특종을 한 것처럼 엄청난 뭐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여자 두드겨 패고 돈 갈취하고 청송교도소 들어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되셨죠?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저희 그룹이 지금 아시다시피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넣어야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 말씀처럼 끊임없는 검사의 회유, 압박, 협박, 가족 모두 다를 건드리고 조직 모두 다를 건드리는 이런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조작되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요. 회유 압박을 할 때 그 자리에 뭐가 동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징적인 사건은 연어회였습니다. 연어회와 주류였습니다. 회초밥 도시락이 17인분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에는 회와 초밥이 68인분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직접 참석하셨던 분이 옆에 계신 조경식 부회장이고요. 조경식 부회장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검사가 17인분 먹습니까? 김성태 회장 17인분 먹습니까? 그분들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눈을 피해야 될 분들이. 이화영 의원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면서 큰 정적을 제거하는 큰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스카프를 왜 저렇게 메고 있는 거죠? 서영교 씨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저는 안 보고 싶어서 안 봤습니다. 저 스카프 저거 뭔가 하고 제가 계속 보고 저는 있었어요. 귀도 막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자막만 봤습니다. 이상한 걸 메고 있네. 전 자막만 봐서 몰라요. 저 명찰 보세요, 명찰. 저 자막만 봤어요. 몰라요.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미치겠어요. 저는 자, 그런데 자, 우리 백총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왜 불렀습니까? 누구를요? 저 아저씨요? 저 아저씨 왜 불렀고 김광민은 저기 왜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이니까요. 저는 이제 배우로 썼다. 섭외를 했다, 캐스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게 민주당의 오랜 뭐랄까 전통입니다. 네.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윤지호란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고 장자연 여배우 사건, 안타까운 사건.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당시 안민석이었죠. 안민석이 한 여자 배우를, 실제 배우예요, 그 사람은. 배우를 앉혀다 놓고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극이었죠.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또 숟가락 떨어뜨리시겠네. 말 조심하라 그랬는데. 전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합니다는 건드리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그 착한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저도 거예요. 반 변호사예요. 안타까운 여배우의 죽음에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껴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 안타까운데 검사, 검찰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어줄 배우. 예전에는 젊은 여자 배우였다면 이번엔 그 중후해 보이는 배우인데 사기 전과 같은 건 우리가 좀 모를 줄 알았죠. 저 사람은 우리가 캐치 못할 줄 알았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앞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제가 취재 중인 것도 있는데요. 굉장히 이런 품격 있는 방송에서 얘기 못할 만큼 더러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 젊은 여자들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젊은 여자들을. 네? 그 여성분들 좀 이따 다 진짜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국회에 앉혀놓고 대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 사람을 조경식이라는 사람을 일단은 국회에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조경식이라는 저 사람, 저 안경 낀 노년의 사람을 KH 전 부회장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불러 앉혀놓고서는 마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뇌물도 받고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증언을 하게 시켰다. 네. 그렇게 해서 유죄를 만들려고 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쌍방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고 그게 안 되면 쌍방울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불이익을 주겠다. 가족도 건드렸다. 가족을 또 건드렸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쌍방울과 김성태는 그렇게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압박하고 강요시켰다. 그렇게 했다고 지금
발언을 지금 네. 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연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 하나. 조경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기꾼이죠. KH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KH에서 이게 그 KH는 아니고 음. 김성태 회장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인데 음.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좌관이네 하고 명함 파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음. 그래서 명함만 어떻게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데 뭐 그냥 백수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갈 수 없으니 명함만 파달라고 해서 명함만 파줬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KH에서는 뭐 전혀 반대했고 모르던 사실이고 실제로 입사해서 뭐 이런 적도 없고 근데 그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도 당하고 고발도 당하고 한 달 만인가 뭐 2, 3주 만에 거의 명함도 뺏기고 다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부회장이란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기업의 부회장이 변호사비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사 씁니까? 국선 지금 현재도 감옥에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근데 어디 구치소에 있냐? 이화영이랑 같은 구치소. 수원에. 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에 공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 전과자가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그러니까요. 아, 테러리스트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신박하네. 아주 신박한 캐스팅이에요. 이런 캐스팅은 정말 상상도 못해. 민주당에서 만약 캐스팅을 한 거라면 대단하다 니들 정말. 이런 거 얘기하고 싶고. 피해자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국산 변호사를 쓰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 들어가다고 저 변호사비도 없을 건데. 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국산 변호사가 빠지고 사산 변호,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김강민이야? 김광민. 이화영이랑 같은 변호사. 좀 아까 나왔던 그 아저씨. 그래서 둘이 그럼 표정이 아이 컨택도 되게 하고 둘이 티키타카.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말을 맞춘 거구나. 저는 사비하고 이니에스타인 줄 알았어요. 티키타카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기꾼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화영 지금 감옥에 있는 이화영이랑 같은 감옥에 있네. 근데 둘은 원래 한 동네 사람이고 알던 사이라는 게 김성태 회장의 증언이고. 여기 웬일이십니까? 여기 왔어. 짝짝꿍 쎄쎄쎄 하다가 너 지금 국산 변호사 써? 우리 변호사가 유능해 하고 김광민 변호사를 붙였을 확률이 큰 거고 그 변호사가 컨트롤해서 국회까지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